축구에서 지거나 네. 뭐 하면은 아오지 탄강 가나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그렇죠. 받았었는데요. 네. 정말로 그래 왔었습니다. 아, 그래서 언제까지 왔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북스타일TV의 정하늘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로운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누나 아오지 출신이잖아요.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아오지 누나라고 한번 좀 칭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가능할까요? 정하늘 씨 파트너였던 예전에. 네. 파트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네요. 네. 네, 업무상 파트너죠. 네. 지금 유튜브 잘 돼서 배도 아프지만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네. 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고향이 아오지 출신이라고 보면 네, 되는데 여러분이 아오지 실제로 존재하냐고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오지라는 농담을 많이 사용하면서 아오지가 정말 미지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직접 그곳에서 출생하시고 성장하신 그런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 아오지탕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그럼요. 존재했었죠. 근데 아오지를 고친 이유가 네. 오지 말라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오지 말라. 예, 네. 너무 척박하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곳이다 보니 어감상 안 좋아서 수령님의 은덕을 많이 받았다. 네. 뭐 이런 걸로 해서 은덕군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경홍군으로 고쳤는데요. 네. 굉장히 궁금한 게 아오지탕강 정말 힘든가요? 네, 힘들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소파를 닦는 부자가 네. 너무 힘들어서 아오지 탄강에 온 느낌이다. 뭐 이런 글을 보고 네. 당신들이 아오지 탄강을 아냐 이렇게 네. 댓글을 단 적이 있었는데 아오지 탄강은 기본이 지하 70m 이하로 내려가서 탄을 캡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독면, 보호장구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 들어가면 8시간 동안 거기서 일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 사람이 그 숨을 쉬는 콧구멍이랑 눈, 네. 이빨만 빼곤 다 새까맣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완전 새까만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오지의 탄이 실제로 맞나요? 그럼요. 그 책에서 봤는데요. 남과 북이 함께 써도 70년 이상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근데 그 양이 얼마인지 저희는 뭐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오지에 학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탄강 탐맥이 쭉 있는 동네인데요. 네. 거기 가면은 논밭을 한 50cm 판다 바로 석탄층이 나옵니다. 50cm를 파는데 석탄층이 그렇죠. 나온다고요? 예. 그러면 석탄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아오지라는 뜻도 여진족 말로 불 붙는 돌이라는 뜻이래요.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나도 한번 탄을 켜보신 적 있어요? 사실 북한은 학교 졸업하자마자 모두 취직되잖아요. 네. 저는 부모님이 탄강 노동자였기 때문에 탄강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상 그때 당시가 9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네. 석탄을 캐는 탄강도 다 물에 잠겨서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탄강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운 좋게 담배 한 보루를 주고 석탄을 캐는 탄강에는 가지 않았고요. 제가 교환수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로 말하면 그 전화를 연결해주는 그런 일 있잖아요. 네. 우체국 같은 데서 일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저희 출신이 뭔지 몰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나중에 알아본 데에 하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셨어요. 진짜요? 네, 남한 출신 중에도 일반 그 국군 포로인 경우에는 네. 온성이라는 곳으로 갔고요. 저희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군 중에서도 장교였거나 하신 분들은 아오지 탄강으로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할아버님이 국군 장교셨던 거죠? 저는 몰랐는데요. 네. 나중에 엄마가 제가 탈북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남동생이 장교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못 찾지만 한국에 제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라. 안 찾았죠.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는 아오지는 정말 이렇게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로만 거기에서 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집 할아버지는 제주도 말을 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뒷집 할아버지는 경상도 말을 했고요. 네. 저희 친할아버지 역시 경상도 사람이셨고 외할아버지는 서울 사람이셨고. 그래요? 네. 그럼 고향으로 다시 온 거네요? 그렇죠. 할아버지의 저는- 고향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출신 성분들이 안 좋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북한에 이렇게 뭐 죄를 지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천돼서 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축구에서 지거나 네. 뭐 하면은 아오지 탄강 가나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네. 정말로 그래 왔었습니다. 아, 언제까지 왔나요?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80년대 후반, 네. 90년대 초반 이후로는 탄강이 거의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래서 안 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왔었는데요.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노동을 하면서 혁명하라는 걸 한 거죠. 정신 수양 같은 거를 네네. 받고 가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그 아오지에 있는 뭐 축구 선수들이라든지 배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네. 그래갖고 전국체전에서 아오지가 입상을 하는 그런 와. 저력도 좀 있었던 것 아, 같아요. 이게 말이 되네요. 네, 그랬었어요. 진짜로 국대 감독들이 와서 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국대에서 성적을 못 냈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아우지로 자천되어 갔다가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탄캐기는 또 싫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선수들로 해서 이렇게 코칭을 해서 국대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전국체전 전국체전, 네. 네. 거기에 나가서 경기를 해서 뭐 우수한 성과를 이렇게 냈다. 네, 1, 2등에 들고 막 그랬었어요. 와, 이게 말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오지에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오지 문을 다 닫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하갱도는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노천 탄강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논밭을 50cm 네. 파도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산에 가서 탄을 캐는데 아무래도 지하에서 캐는 것보다는 질이 낮겠죠. 아. 네, 그런데 그거를 뭐 중국에 수출하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걸로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아오지가 또 화학 공장이 많습니다. 탄을 가공을 해서 그 무기를 생산하는 아, 그리고 군수 공장들. 네, 군수 공장이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석탄에서 먼저 석탄에서 메탄올을 채취합니다. 네. 그리고 그 메탄올을 다시 가공하면은 포르말린이 되죠. 네. 그리고 그 포르말린을 다시 가공을 하면은 헥소겐이라는 그 폭발 물질이 되는데요. 네. 그거를 북한에서는 군수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네. 실제로 제가 그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도 한동안 일을 했어서 폭발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들은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오지 누나가 굉장히 엘리트네요. 제가 모르는 것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아우, 정말 이걸로 리스펙합니다. 엘리트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아오지라는 얘기는 살짝은 들어보긴 했지만 뭐 어디 뭐 북한에 어디나 다 힘들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뭐 그런 것이 있겠지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 친구들이 계속 물어봐요. 저도 몰라가지고 뭐 들은 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정말 다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오지에도 뭐 하루 세끼 먹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되는 건가? 아니요. 네. 뭐 그거는 인간이라면 다 하는 거니까요. 네.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제가 태어나서 철이 들기 시작했던 7세, 8세 네. 그때까지는 하루 세끼 다 먹었습니다. 아오지 사람들도 네. 먹는 게 그렇게 뭐 힘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북한은 의사보다 아오지 탄광 노동자가 월급이나 배급 더 많이 받는 거 아시죠? 아오지 탄광에서 배급을 많이 받아요? 그럼요. 예. 사실상 의사나 변호사나 공무원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줬었어요. 아. 왜냐면 그만큼 일을 힘들게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흰쌀로 네. 하루 공급량이 1kg 정도 됐습니다. 오, 많이 받았네요. 네, 그렇죠. 그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에도요. 저희 집은 뭐 쌀밥은 먹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랬었는데 9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네, 그리고 80년대 후반 이때부터 어렵기 시작했죠. 그러고 아. 나서는 정말 하루에 3끼 먹는 집이 잘 산다는 정도였고요. 네. 제가 탈북하던 해 정도에는 그나마 거리에서 시신은 보지 않았던 네. 그 정도로 괜찮아졌던 그 시기에 탈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일이 힘든 만큼 그만큼 많이 줬다. 네, 그랬었습니다. 아. 그리고 가족은 아버지에 따라서 부양 가족으로 또 주기 때문에 네. 예, 그 식량면이나 뭐 그리고 주는 월급이나 이런 것들로 부식물을 사 먹고 이런 거에는 예, 제약이 없을 정도로 사탕도 뭐 러시아 사탕 개누갈 사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알면 정말 나이 든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먹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먹어는 못 봤거든요. 들어는 네. 봤습니다. 그런 거를 공급해 주는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90년대 되니까 한 1, 2년 사이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한 3년째 되니까요. 사람이 막 굶어 죽는 겁니다.
옆집 문이 더 안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온 집안이 다 죽고 이런 게 사실상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은 다 누가 시켜서 얘기하냐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안 믿으세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런 거를 경험해 봤고 제 친구들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희 반이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졸업은 15명이 했거든요. 그럼 15명은 어디 갔을까요? 다 뭐 장사하러 간 거 그렇죠. 아닌가요? 죽거나 없으시거나 뭐 행방불명 처리되거나 막 네. 이랬죠. 저 같은 경우도 행방불명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오지 탄광에 대해서 뭐 이제 대략적으로 좀 감이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감이 오시죠?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거기도 모텔이 있어요?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청춘 남녀의 사랑은 있겠죠. 네. 모텔이 없고요. 네. 탄강 그 갱 안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벚고이라는 네. 그곳에서 다 해결되는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른들하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엿들어서 기억난 게 하나 있는데요. 여자들이 옷을 입고 들어간답니다. 네. 들어가서 막 석탄을 캐죠. 캐면은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땀이 몸 안에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는 못 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목욕탕에 나오면은 비로소 자기 몸을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땀을 그대로 흘러내린 여자는 그대로 내려가겠죠. 네. 그런데 그 아, 안에서 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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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네. 네, 네. 그 자국이 네. 남은 선명하게 남아 있다. 네, 뭐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사실상 지금 한국에 와서 가장 그 아오지 여성들이 좀 안 됐다, 안쓰럽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는 뭐 성적인 그런 거에 있어서는 여자들을 굉장히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절대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이런 것들은 네. 여자가 잘못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아서 저희 엄마도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혼전 임신을 하셨고 어쩌다 보니 제 집안의 흠까지 그랬던 기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북한에 보통 모텔보다는 여관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오지에도 여관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일반인은 사용하기가 좀 힘들고요. 네. 뭐 간부들이나 아니면은 그 여관에 간여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관에서 그런 행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미성년자여가지고 그때 북한에 있을 전혀 때 안 됩니다. 북한은 사실상 그 여관 같은 경우도 다 감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버럭산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석탄이 못된 돌덩이 같은 거 이렇게 묻어놓은 산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잘 안 올라가거든요. 인적이 드문 뭐 이런 곳에 가서 사랑을 나눈다든지 이런 거는 있지 여관이나 이런 곳에서 한다 이런 건 생각할 수 없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은 여관 비슷한 그런 곳도 개인 집들도 이렇게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곳에서도 어떻게 뭐 그 다음은 네, 상상에 맞게대로.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누나에 대해서 아오지 누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아오지 누나가 또 어떻게 해서 탈북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삶은 어떤지 또 우리 아오지 누나가 지금 완전 인생 역전 완전 인간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 사모님이 됐거든요. 아이고, 그것도 무려 네. 의사 사모님이 됐는데 그 스토리는 다음 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